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자, 3월 1일 점심시간이죠.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연휴 보내고 계실 겁니다. 자, 3.1절 의미도 한번 되돌아보시고, 자, 오늘은 제가 아주 낯선 종목이기도 하고 어려운 종목 부분, 두 종목과 관련된 내용 부분을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항상 제 영상 부분은 여러분들의 참고 자료용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매수와 매도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수가 제일 약한 부분이 제약 바이오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먹거리로 보게 되면 이 제약 바이오 고령화 사회 속에서 가장 유망한 섹터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실적 대비 이 주가 흐름, 시가총액 비중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땐 상당히 부담되는 위치에 있는 부분이 또 이 바이오 제약 섹터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제대로 된 기술 수출이나 또 이 R&D 성공 부분을 통해서 신약 개발을 하거나 하면 또 대박을 볼 수 있는 게 제약 바이오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제약 바이오 쪽 부분에 있어서는 자산의 비중 부분에 있어서 10% 이내 부분으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기술이 이 신약의 기술이라든지 이 R&D를 하고 있는 부분이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장담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이제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신 어떤 분께서 이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부담스럽긴 해도 관련 종목 부분 두 종목을 기술 수출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과 연결시켜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25일이죠. 2월 25일 날 이제 뉴스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이 뉴스예요. 2월 25일 날 R&D로 코로나19를 극복했다. 유한양행과 알테오젠 작년 영업이익이 500% 이상 늘었다라는 뉴스로 기술 수출 영향으로 실적 성장한 업체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유한양행이 매출이 9.4% 증가했고, 유한양행의 2020년 영업이익 부분으로 보게 되면 572%가 올랐다. 그죠? 또 알테오젠은 매출이 98%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532% 증가해서 58억을 냈다 라는 뉴스, 그리고 GC 녹집자셀과 관련된 뉴스가 나왔습니다. 2월 25일 장 마감한 이후 마감은 아니죠. 3시 5분이니까 머니투데이에서 나온 뉴스입니다. 자, 이제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R&D 연구개발을 통해서 개발한 신약 후보 물질을 기술 수출하고 관련 계약금과 기술료를 받은 덕분이다 라는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을 했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지난해 유한양행의 기술 수출 관련 수익은 1,556억 원에 이른다 라는 부분, 얀센으로부터 마일스톤을 받았고 길리어드 베링거인겔하임과 체결한 기술 수출 계약금의 일부도 실적에 반영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유한양행은 2018년 얀센과 1조 4천억 원 규모의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레이저티닙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2019년 1월에는 길리어드와 8,800억 원 규모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고, 또 7월에는 베링거인겔하임과 1조 52억 원 규모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상당히 좋은 뉴스들이죠. 자, 이제 일단 유한양행과 관련된 이야기 부분입니다. 자, 유한양행과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전에 내용을 다 들으셨고, 그런 가운데 유한양행의 주가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 관련 뉴스가 나왔었던 부분은 2월 25일
오후 부분에 나왔으니까, 그죠? 2월 25일, 요 날이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또 내려왔죠. 그죠? 사실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자, 이제 실질적으로 뉴스만 바라보게 되면, 저희 2월 25일 뉴스만 바라보게 되면 뭐예요? 상당히 좋은 뉴스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실질적으로 이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시장 예상 대비 32.2% 정도 하회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연간 부분, 그죠? 연결 기준 매출액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개별 기업 부분으로 보게 되면 유한양행은 2020년에 실적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런데 연결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 4분기 2020년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특히 영업이익은 컨센서스 400억 원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영업이익이 272억 원 나오면서 32.2% 하회했습니다. 즉, 그런 부분이 주가의 약세 흐름을 가져왔었던 요인이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있어서 뭐 좋은 얘기도 많지만 그런 흐름들 속에서 뭐 나름 분별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 연말에 나오는 실적 공시는 그죠? 뭐 전년 대비로 대부분 나오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4분기 실적에 대한 예상치에 부합했는지 안 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죠? 그것을 속여서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린이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체적인 뉴스로 보게 되면 분명히 2020년 괄목성대한 성장을 한 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4분기 예상치는 적었기 때문에 그건 먼저 주가가 상승을 했었으면 4분기 실적 예상치에 부합하지 않으면 주가가 떨어지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유한양행의 모습입니다. 유한양행의 이제 일봉 모습이거든요. 사실 일봉으로 여러분들께 기술적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앞으로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적 상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 경기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약바이오 섹터 부분이 사실 지금 금리와 연결된 제약바이오 섹터도 사실 성장주죠. 저금리를 바탕으로 해서 상승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었는데 종합주가 1월 11일 날 3266포인트 나올 때 이 유한양행도 거의 비슷한 시기인 1월 6일 날 고점을 찍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 부분들을 단기적으로 매매할 때는 이제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는 라인 부분, 이제 단기 추세 자리였거든요. 이게 단기 추세의 자리였습니다. 이제 짧게 보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기술적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 고점에서 왜 주가가 올라왔다 내렸다를 반복하다가, 그죠? 이 반복하는 가격 라인이었잖아요. 그죠? 그 가격 라인 부분을 하회하게 되면 이 정도 라인 부분의 하락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죠. 그게 박스권 하락 부분이라 했죠. 그죠?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59,500원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는 기술적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4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안 좋고 2020년 전체적인 영업이익 부분이나 매출은 양호하고, 그러니까 이제 성장주가 안 좋은 흐름 부분에서 일단 주가가 이렇게 하락 추세 흐름을 타면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죠. 그죠?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잘 보시면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 접근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 회사에 더 제가 모르는 기본적인 내용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다면 그쪽으로 염두에 두고 매매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저는 유한양행을 예전에 우리 회원님들과 한번 매매를 하다가 그죠? 조금 일찍 매도를 해서 이 실현을 했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 종목의 기본 추세 라인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추세 움직임인데, 이게 추세 하단 라인,
추세 상단 라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움직임으로 올라가고 있었죠. 그죠? 그런 가운데 이제 추세 이탈을 한 지점이 1월 말 부분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거래량을 줄이면서 내려오고 아직은 저점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래량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부담 요인은 있죠. 이제 그런 기술적 흐름들을 살펴보게 되면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의미 있는 지지 라인을 보게 된다면 요 라인이죠, 그죠? 65,500원 라인. 왜냐하면 65,500원 라인 이 음봉이 나서 갭상승했었던 지역, 그리고 그 이전에 추세를 만들면서 저점을 만들었었던 지역, 요 정도 위치라면, 그죠? 이제 지금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서 매도하기보다는 65,500원 라인을 지지하느냐. 그죠? 65,500원이라야 1,500원 정도 더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 정도를 버틸 수 있다면 지금은 보유하는 것이 좀 낫죠. 그죠? 그런데 원체 지금 수급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담, 이런 부분들이 있고, 월봉으로는 그 60,000원대 59,500원과 65,500원 요 라인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사실 4, 4분기 실적이 기대치 못했지만 2020년 전체적으로는 양호했기 때문에, 그죠? 상승은 이렇게 크게 했었잖아요. 2020년에 상승 부분을 보게 되면 코로나 때문에 영향에 의해서 더 내려가기도 했었지만 사실 2020년 전체적으로 보면 이 정도 올라온 거죠. 그죠? 4만 원대에서 8만 원까지 2배 정도 올라왔으니까, 그죠? 지금 금리와 이런 영향에 의해서 제약바이오 성장 섹터가 좀 안 좋고 4, 4분기 실적이 기대치보다 못했었던 부분, 그렇다면 그 되돌림의 반 정도를 하는 상승폭의 되돌림 50%, 그죠? 그런 라인이다라고 한다면 월봉 상황에서는 지지 라인이 있잖아요. 정배열되어 있는 상태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유한양행은 보유하는 것이 맞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 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던 부분, 유한양행이라는 회사 흐름 부분에 조금 더 설명을 하면 회사가 좀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투자한 회사들의 IPO로 투자 이익을 수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2021년에는 마이크로바이옴 쪽의 신규 사업에 대한 매출도 기대할 수 있고, 신약 파이프라인도 다수 있죠. 특히 기존에 집중했던 항암제, 대사질환 치료제에서 CNS 계열 치료제 개발에 집중할 예정이고, 상업화 임상 단계의 파이프라인 도입에 따라서 회사의 가치는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 옵션 만기까지의 흔들림 부분 조금만 더 견뎌내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6만 원 부근에 있어서는 매도보다는 오히려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알테오젠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알테오젠의 관련 뉴스 부분, 아까 이제 기술 수출과 관련된 부분 이야기를 했었죠. 지난해 매출액이 264억 원, 영업이익이 58억 원으로 증가를 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뭐예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한 2017년, 2018년, 2019년은 영업 적자가 지속됐었다는 의미죠. 그죠? 영업이익이 58억 원 나왔는데 532% 증가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2019년까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3억, 영업 적자가 23억이었는데 2020년에 영업이익이 58억 원 정도로 증가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예상은 2020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한 108억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어요. 그죠? 이 기사 내용은 뭐예요?
2020년 통틀어서 이렇게 증가한 폭을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2020년 4, 4분기 예상치보다 실적이 못했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 부분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포커스의 뉴스에 대한 포커스를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뉴스가 나오면 뉴스 자체만 보지 마시고, 그죠? 2020년에 이렇게 성장을 했어? 이제 어떤 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보여지는 면도 중요하지만, 그죠? 또 다른 면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죠? 뭐 좋은 얘기는 다 썼겠죠. 기사에 나온 거니까. 알테오젠은 지난해 글로벌 10대 제약사와 인간 히알루로니다 이제 원천 기술에 대한 비독점적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55억 원을 받았고, 이 원천 기술은 정맥 주사 제형 의약품을 피하 주사 제형으로 바꾸는 플랫폼 기술이다. 그리고 또 크리스탈리아사와 공동 개발 중인 지속형 성장 호르몬 개발이 진행되고, 중국 치료제약과 진행 중인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바이오의약품 복제약의 중국 임상시험 일상이 완료되면서 관련 계약금이 매출로 반영되었다. 라는 부분. 이런 뉴스, 저도 사실 이거 자세히 잘 모릅니다. 이런 내용들 부분 속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던 분명히 2020년 부분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좋아진 거죠. 그죠? 2017, 18, 19 다 영업 적자였다가 매출 성장 이뤄냈고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하면서, 그죠? 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됐었느냐 안 됐었느냐죠. 그죠? 자, 알테오젠의 주가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알테오젠 사실 2020년 부분으로 보게 되면 상당폭 상승을 했잖아요. 그죠? 2020년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연봉을 한번 볼까요? 2020년 부분에 이 종목 부분은 437%, 고점까지 437% 상승을 했네요. 엄청난 상승이죠. 그죠? 자, 요 차트 흐름을 보니까 여러분들도 느끼셔야 돼요. 그죠? 이미 이 종목 부분은 거래소나 코스닥이 고점이 나오기 이전에 고점을 쳤구나. 9월 달에. 그죠? 자, 코스닥 종합주가 지수 한번 차트 볼까요? 업종. 알테오젠이 코스닥 아닙니까? 그죠? 자, 코스닥의 고점이 1월 26일 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월 26일 이전에 이미 고점을 쳤다는 거죠. 그죠? 종합주가지수, 코스닥 지수가 더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여러분들? 이미 주가가 선반영돼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알테오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은 2008년 5월에 설립해서 2014년 12월에 기술 특례로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이죠. 현재 대표이사는 바이넥스 대표이사 및 주 LG생명과학 상무 출신인 박순재 대표이사인데, 주요 주주 구성은 박순재 대표가 20.57%, 그리고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26.15%를 총 보유하고 있으면서 주요 플랫폼 기술 부분, 이 항체, 약물 결합체, 그리고 히알루로닌이 다제를 이용한 SC 제형 변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까 이야기했었던 부분 2020년 6월에 글로벌 10대 제약사와 비독점 글로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그런 부분들, 그 속에서 이제 계약금이라든지 또 마일스톤 이런 부분들을 받고 있고, 그런 가운데 이제 추가적인 기술이 또 기대되는 상황,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되었느냐 아니냐라는 부분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매출이 264억 원, 영업이익이 58억 원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264억 원의 매출에 영업이익이 58억 원. 그죠? 그런데 시가총액은 지금 3조 6천억 원. 그죠? 엄청나죠. 그죠?
매출이 200억 원대고 영업이익이 58억 원대인데 시가총액이 3조 6천억 원. 비싼 거잖아요. 엄청나게. 그죠? 앞으로 성장에 대한 프리미엄을 엄청나게 올려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까지 내려갈지, 얼마까지 올라갈지를 쉽게 알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신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 향후 기술 수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속된다면 얼마만큼 올라갈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자 이제 그런 부분을 쉽게 단정지어서 설명드리는 건 부담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봉으로 보게 되면 엄청나게 올라왔었고, 그런 가운데 지금 월봉으로 지켜져야 될 선인 15만 원 라인 부분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담이 조금 있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주봉을 보게 되면 이제 60주 이평선까지 내려왔다. 그죠? 그러면 13만 원 라인 부분들은 좀 강력하게 지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사실 이럴 때 이런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코스닥 지수가 더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종목이 추가 상승하지 못한 상황,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무상증자까지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추세로 올라갔었잖아요. 이 추세를 가지고 올라갔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하단 라인이고, 이게 상단 라인 부분. 이렇게 올라가던 주식이 코스닥 지수가 더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간다 라고 한다면 뭡니까? 이제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고 있구나. 그죠?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보셨어야죠. 그죠? 실질적으로 까놓고 얘기하면, 그죠? 제가 뭐 여기서 둘러서 얘기할 이유도 없고, 올라가는 주식이 무상증자까지 나왔다. 그죠? 무상증자까지 뉴스가 나와서 더 시세를 낸다. 그러면 고맙습니다. 그죠? 고맙습니다 하고 단기적으로는 매도하고 나오는 게 좋죠. 그게 기본입니다. 그죠? 머리끝까지 먹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이런 흐름으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이제 하락 추세 흐름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 라인 부분에서 조금 반등하려고 그랬는데, 요 라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세히 잘 보시면 요 하락 추세, 이제 추세 하단 부분을 돌파했다가, 그죠? 그리고 그 하단 부분을 지지받고 다시 내려오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얘는 이 라인 추세의 하단 라인까지 안 오는구나. 그죠? 그리고 차라리 요 라인 부분에서 움직여지는 부분이구나. 그죠? 그리고 요렇게 이제 단기적으로 만들어졌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저점을 확인하려면 거래량이 동반돼야 되는 거죠. 그죠? 거래량이 동반돼야 되는데 아직 거래량 어떤 부분이냐면 이 저점 부분에 있어서 거래량이 일정 정도 나오면서 반등을 시도했잖아요. 근데 거래량이 지금은 나오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저점 예측을 하기가 사실은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죠? 그런데 내려오고 있는 속도 라인 부분에서 좀 마디를 한번 볼게요. 1차적으로 하락했었던 마디. 그죠? 2달 동안 하락했었던 가격의 마디와, 그리고 또 이제 옆으로 좀 횡보하면서 내려오고 있는 이 라인에서의 가격 부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이 종목 부분이 기술적으로만 접근을 한다면, 지금 12만 원대, 좀 조금 더 내려온다면 11만 원, 그 라인 부분은 강력하게 지지해야 될, 그러니까 이제 저점을 만들 만한 가격 라인까지는 왔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라인 부분에 있어서의 중심 라인 부분을 거드리면 상당히 복잡할 겁니다. 개인 투자가 분들을, 이 주린이 분들은. 자, 이제 이렇게 중심으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요 종목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중이 많지 않다면,
그죠? 비중이 많지 않다면 요 종목 부분의 저점 라인 부분들 이 가격 라인으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한 11만 8천 원. 이 11만 8천 원 정도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지금은 좀 보유하고 반등을 기다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뭐 주봉에서도 보시지만,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제약바이오 쪽은 사실 이미 코스닥 지수가 고점을 형성하던 때 이전에 2단 하락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시장보다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흐름들 속에서 아직 바닥권 거래가 크게 나오지 않은 상태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수의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조금 더 신중해야 되는 그런 관점이고, 보유한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지금은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입니다. 이미 왜냐하면 하락 부분에 1차적인 하락 부분 때 때리지 않았으면 2차 하락 또 3차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주가라는 건 이 개별 기업에 또 악재가 나온다면.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은 그렇게 크게 줄이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기관 매도의 부분도 기관도 그 이전에 10월 달에 보유 비중을 축소했다가 그리고 증가시켰다가 다시 이 보유 비중 부분이 저점 근처에 왔다. 그러면 기관의 매물은 어느 정도 나온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죠? 거의 일단락이 돼가고 있는 부분이라면 지금은 힘드셔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얼마만큼에 샀는지 조금 힘들어도 버티는 것이 좀 나은 위치에 있다. 이건 단기 성향은 아닙니다. 그죠? 제약바이오를 단기적으로 매매하려면 기술적 차트 흐름 부분은 이런 모습을 갖고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왜? 우상향하는 흐름 속에서 쫓아붙여서 단기 매매를 하는 거지, 지금은 이 회사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계속 성장하는 거의 흐름, 이 부분을 갖고 갈 거냐. 그죠? 그런 부분으로는 연봉이나 월봉, 주봉 흐름에서 아직 이탈했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제약바이오 요 섹터나 종목 부분은 사실 김 교수가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고, 그죠? 저도 사실 이 종목 부분을 매도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가격 라인은 이미 지나버렸다. 지금은 조금 더 내려올 수 있어도 보유하는 쪽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인데, 관련 뉴스와 관련돼서 나름대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던 부분 참고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롭게 들어오신 회원님께서 이런 부분 종목에 대한 궁금한 게 있다 해서 올려드렸고, 내일 시작을 하면서 가격 전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